혹시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화면에 딱 나오셔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신 영상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면 20초 안에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췌장암은 화장실에 있을 때 이 신호만 미리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전에 매일 이것만 같이 드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평소에도 방송에서 얼굴을 자주 보던 얼굴이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로 중건받는 분이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마음은 금세 움직입니다. 이렇게 귀한 내용을 공짜로 알려주니 참 고맙다. 우리 남편한테도 보내줘야겠다. 친구들도 모르고 지나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하고 가족 단체방에 영상 주소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이 요즘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문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 가족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 유명한 전문가들의 말을 존중하는 그 마음은 모두 전부 소중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나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데 가짜 얼굴과 가짜 목소리를 진짜처럼 만들어내서 우리 앞에 내놓는데도 마치 바로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제 사진 한 장, 동영상 한 장, 실제로 모양까지 맞아떨어져서 잠깐만 보면 진짜라고 착각할 만큼 믿기 충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원고에서 소개하는 이국종 교수님 사칭 영상도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화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목소리에도 그럴듯하였습니다. 제목에서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의사들이 숨기는 비밀, 하루 한 번만 따라하세요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썸네일에 놀란 표정, 빨간색 동그라미 같은 굵은 글씨가 가득했고 영상 아래에는 교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은 그 댓글을 보면서 한 번 더 안심하게 됩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맙다고 하니 진짜겠지? 하지만 그 댓글 가운데 일부가 실제 시청자의 진심인지 누군가를 위해 분위기를 만든 건지 미리 적어놓은 댓글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댓글에 담긴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가족이 정말 걱정됐고 건강이 걱정되었는데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었는데 이걸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나 다행입니다. 교수님이 유튜브를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구독했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 속은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얼굴을 훔쳐서 거짓말하는 쪽이 잘못이지 그 얼굴을 보고 믿은 분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영상을 믿고 공부하셨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는 함정 같은 곳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텔레비전과 신문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방송 화면에 누군가가 직접 나와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이 실제로 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편집이나 과장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얼굴과 목소리 자체는 통째로 가짜인 경우는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화면에 나오면 진짜다, 목소리 들으면 본인이다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은 이 오래된 상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눈앞에서 보고 귀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실제 말한 것이라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세상이 갑자기 규칙을 바꿨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새 규칙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분이 카카오톡 영상을 하나 보내면서 이거 꼭 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 끊는 법을 알려준대. 라고 했다가 생각해 보세요. 화면을 열어보니 의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흰 가운을 입고 뒤에는 병원 책장과 의학 서적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는 절대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 가루를 아침마다 타서 마시면 혈당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상 중간에는 주문 전화번호와 구매 버튼이 나오고 오늘만 50% 할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의학 논문이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화면 속 얼굴과 말투,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저희가 존경하던 경제 전문가가 유명 사업가가 화면에 나와 정부와 함께 준비한 특별 투자 기회입니다. 지금 1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상에는 뉴스처럼 보이는 자막이 흐르고 유명 방송국 로고와 비슷한 그림도 붙어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신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선생님은 특별히 선정되었다. 오늘 마감이라 지금 결정해야 한다. 자녀에게 말하면 지금 놓칠 수도 있다라고 재촉합니다. 처음에는 영상 한 편이었지만 전화 한 통, 문자, 카카오톡, 가짜 투자 앱으로 이어집니다. 영상은 문을 여는 열쇠이고 진짜 목적은 우리의 돈과 개인정보를 빼앗으려는 데 있습니다. 건강 사기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돈을 잃는 것도 큰일이지만 잘못된 건강 정보를 믿으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만 하면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처방약은 독이니 당장 끊으세요. 암세포는 이 음식으로 굶겨 죽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유명 의사가 직접 하는 것처럼 꾸며 넣으면 불안한 마음에 약을 줄이거나 검사를 미루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은 우리 몸 전체를 잘 진찰하지 못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모르고 복용 중인 약도 모르고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상에서 아무리 확신이 찬 목소리로 말해도 약을 끊거나 치료 방법을 바꾸는 결정은 반드시 진료 중인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가짜 영상은 꼭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화면이 조금 어색해도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면 사람들을 먼저 듣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꼭 알려주세요. 오늘 지나면 늦습니다. 같은 말은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건너뜁니다. 채널 이름을 자세히 보지 않고 영상이 언제 올라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다른 언론이나 공식 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보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확인하기 전에 누르고 보내고 결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배울 정보는 컴퓨터 기술이 아닙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화면을 보다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에 손을 멈추는 습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오늘만이라고 재촉하지? 왜 병원에 가지 말고 이제 제품부터 사라고 하지? 왜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한 번만 던져도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 끊깁니다. 사기는 빠르게 끌고 가야 성공하는데 우리가 멈추면 그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돈도 많지 않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누가 나를 노리겠어. 하지만 요즘 사기는 한 사람을 오랫동안 걸러서 접근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짜 영상 하나를 만들어 수십 명에게 뿌리고 그 중에서 10명, 20명만 반응해도 사기꾼에게는 큰 돈이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영상 아래 전화번호를 누르는 사람, 무료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 댓글에 전화번호를 남기는 사람,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하는 사람이 표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영상의 피해자는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유명 연예인, 투자 전문가, 친구, 회사 대표의 얼굴과 목소리를 믿고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들이 시니어를 겨냥한 건강, 연금, 상속, 정무지원금 같은 고수익 투자 같은 주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절신하기 때문입니다. 절실한 문제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흔들림이 있고 판단력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나는 기계를 잘 몰라서 위험하다고 작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을 잘 아는 사람도 급한 상황에서는 속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지식의 양이 아니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은 겁을 들이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라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정보가 많고 진심으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의사와 전문가도 많습니다. 다만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같은 화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확인하는 절차를 익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 확인을 하나 덧붙이는 겁니다. 문을 잠그고 산다고 해서 이웃을 모두 의심하는 것이 아니듯이 영상을 확인한다고 해서 세상을 차갑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소중할 것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유명인 사칭 채널이 어떤 방식으로 생기고 어떤 제목과 댓글을 사람으로 끌어모으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딥페이크가 어떻게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내는지 그리고 또 사기꾼이 왜 건강과 돈 얘기를 앞세우는지 알게 됩니다. 셋째, 영상의 어색한 부분만 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식 채널 확인, 검색, 가족 확인, 송금 중단, 신고 실제로 행동하는 순서를 배웁니다. 이 순서만 익혀두면 영상의 기술이 더 좋아져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론 뒤에는 입모양이 어색한가, 눈을 잘 깜빡이는가 같은 눈으로 보는 단서뿐만 아니라 그런 단서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짜 영상은 너무나 정교해서 눈으로만 판별하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개설 시기, 영상 설명란의 링크,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
다른 언론의 보도까지 요구하는 것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얼굴만 보고 맞추는 퀴즈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모아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다가 어떤 링크를 눌렀거나 상담 전화번호를 남겼거나 돈을 보낸 기억이 나셔도 당황하지 마시고 영상을 끄지 마세요. 뒤에서 바로 해야 할 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된 계좌에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 설치한 앱을 지우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순서, 가족과 금융기관에 알리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사기 피해는 빨리 대응할수록 막는 범위가 커집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기꾼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은 혼자만 알고 계시면 효과가 반쪽입니다. 가족끼리 미리 약속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누군가 가족 얼굴이나 목소리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전화를 끊고 원래 저장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하기, 혹은 가족만 아는 확인 질문 하나 정해두기. 예를 들어 우리 집 강아지 어릴 때 이름은 뭐였지? 지난 명절에 어디서 만났지? 같은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가족의 모든 기억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작은 약속이 큰 방패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새로 생긴 가짜 채널이 많은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숫자와 기술, 용어를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진문단속하듯 우리가 평소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더라도 한 부분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중간에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부모님과 친구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시면 영상 주소를 보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짧은 말도 함께 적어주세요. 이거는 겁주는 영상이 아니라 가짜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래. 시간 날 때 같이 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갑자기 사기 조심하세요 라는 영상만 받으면 괜히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자는 따뜻한 말이 붙이면 훨씬 더 잘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면 안전도 챙기는 것, 그것도 좋은 예방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면 속 사람이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똑같다는 이유로 본인이 아닙니다. 댓글이 많고 조회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맞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영상을 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확인 순서대로 한번 멈추고 출처를 보고 돈과 건강에 관한 결정은 다른 경로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 시대를 위한 문단속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짜 채널이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신뢰를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내는 순간 그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정보가 되어 전달됩니다. 친구가 보내준 낯선 영상은 훨씬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짜 영상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타고 이동합니다. 사기꾼은 우리 가족과 친구를 직접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한 사람만 속이면 그 사람은 좋은 쪽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가짜 영상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상을 공유하는 일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공유하기 전에 짧은 확인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유명인이 직접 말한 영상이라면 그 사람의 공식 채널에 같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건강정보라면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영상과 함께 이거 사실인지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줘라고 보내세요. 확정된 사진처럼 함께 보자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짜 영상에는 종종 진짜 정보가 일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적당히 마시고 운동하고 검진을 받으라는 일반적인 조언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정 제품을 사라거나 약을 끊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끼워넣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부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쉽게 떠나기 때문에 맞는 말 9개 사이에 위험한 말 하나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이 맞았으니 뒷부분도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화면에 공식, 인증, 전문의, 국가 승인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영상 가운데 그 단어가 넣을 수 있고 진짜 로고와 비슷한 그림을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체크 표시처럼 보이는 것도 그림도 영상 안에 직접 그려 넣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화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실제 공식 홈페이지와 계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요즘에는 유명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도 가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회관계망에 올린 짧은 영상, 손주가 찍은 생일 영상, 회사 소개, 영상에 담긴 목소리까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의 채널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자녀가 목소리로 전화가 오거나 회사 상사의 얼굴로 영상통화가 걸려올 때도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은 완벽한 가짜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단 한 번의 실수를 이끌어내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완벽한 탐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 때 돈을 보내지 않고 전화를 끊고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조금 편해집니다. 기술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의외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 아무도 앞으로 믿지 못하겠다, 아무 영상도 믿지 못하겠다 보다는 두려움을 확인하는 순서를 알게 됐다. 자신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식 채널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자주 가는 병원에 대표 번호를 저장하고 정부기관 공식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넣고 가족과 안전암호를 정해두면 다음에는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가짜 영상을 보내셨을 때 틀렸다고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 영상이 왜 그럴듯했는지 먼저 이해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사와 얼굴, 걱정되는 병명, 수많은 감사 댓글이 있었다면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도 헷갈리겠어. 공식 자료를 같이 찾아보자라는 말이 훨씬 큰 예방효과를 냅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가짜를 하나 맞추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특정 채널이 사라져도 내일 다른 이름과 다른 영상으로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의 얼굴만 기억하기보다는 불안을 자극하고 공식 출처가 없고 외부 링크로 데려가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체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조를 알면 등장인물이 바뀌어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서 작은 경보등 하나를 켜주시면 됩니다. 화면 속에서 너무 유명해서 믿고 싶을 때, 제목이 너무 무서워서 당장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을 때, 댓글에 너무 감동적이라 의심하기 미안할 때 경보등을 켜세요. 잠깐 확인부터. 이 네 글자가 오늘 긴 이야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내가 직접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니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 자동차 구조를 모두 알아야 브레이크 밟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의 기술 원리를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돈을 보내기 전에 공식 번호를 확인하는 법만 알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술 시험이 아니라 안전운전법입니다. 또 한 번 속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속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의 경험을 가족과 나누면 현실적인 예방교육이 됩니다. 어떤 제목이 마음에 급해졌는지, 어디에서 의심이 왔는지,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어떤 연락을 공유해야 될지 가족과 함께 정리해 보세요. 실수를 숨기면 사기꾼의 재료가 되고 경험을 공유하면 가족의 강패가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를 전부 외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대목에서 같은 원칙을 여러 번 다른 사례로 말씀드릴 겁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낯선 영상이 보는 눈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예전부터 얼굴이 보였다면 이제 채널 링크가 보이고 감동적인 댓글보다 왜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지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의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도둑맞은 얼굴로 이용하는 거짓말만 걸러내는 것만 하면 됩니다. 믿을 사람은 계속 믿더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은 믿음을 깨는 망치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주는 자물쇠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에서 소개한 사례는 유튜브에서 이국종 교수의 조언처럼 이름이 같고 채널이 생기고 유명 의사가 직접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영상을 올리는 사건입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있고 채널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는 국민을 위한 건강 조언, 매일 꼭 알아야 할 의학 정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채널 주소가 운영 주체보다 얼굴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수님이 직접 시작하신 채널이구나 하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이런 가짜 채널은 처음부터 엉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배경은 실제 병원이나 강연장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영상 제목에는 병명과 숫자를 넣습니다. 심장마비 전환에 나타나기 신나는 세 가지 신호, 췌장암 환자의 90%가 놓치는 증상, 혈구를 막는 최악의 아침 식사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사람은 내용은 연구를 바탕에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숫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은 숫자가 신뢰감을 준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놓는 장식일 수도 있습니다. 채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조회수가 폭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튜브 화면을 손가락을 넘는다 아는 얼굴이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멈춥니다. 둘째, 제목이 불안을 건드립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지금 나타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비밀 같은 문구를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셋째, 영상 길이가 적당하고 말투가 단정합니다. 가짜 목소리가 천천히 확신에 차서 말하면 시청자는 내용을 점검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넷째, 유튜브의 추천 구조입니다. 유튜브는 어떤 영상을 오래 보는지, 어떤 제목을 누르는지, 무엇에 댓글을 다는지에 따라 비슷한 영상을 다시 보여줍니다. 한 번은 심장 건강 영상을 보면 다음에는 혈관, 당뇨, 뇌졸중, 치매 같은 영상이 줄줄이 뜰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짜 영상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유튜브가 계속 보여주는 걸 보니 유명한 채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을 많이 받았다는 건 내용이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래 보고 반응했다는 그 뜻에 가깝습니다. 자극적이고 무서운 영상일수록 반응이 커져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댓글입니다. 댓글은 영상 아래에 달린 작은 글이지만 사람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병이 나았습니다. 병원보다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모두가 꼭 봐야 합니다 하는 글이 많으면 처음 보는 사람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댓글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쓸 수도 있고 자동으로 댓글을 다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가짜인 줄 모르고 진심으로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댓글이 많다는 이유로 유의학 정보가 맞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짜 채널은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며칠이나 몇 주 동안은 건강하기처럼 보이는 영상을 계속 올립니다. 아침에 물 마시는 비법, 혈압 찔 때 조심할 점, 잠자기 전 스트레칭처럼 비교적 무난한 내용을 섞어 신뢰를 쌓습니다. 시청자는 몇 번 영상을 보고 그 채널에 익숙함을 느낍니다. 익숙함은 신뢰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상 중간에 특정 건강식품, 상담 번호, 무료 책자 신청, 단체 채팅방 초대가 등장합니다. 이미 채널을 믿게 된 사람은 그 제안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장사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짜고짜 비싼 물건을 사라고 하면 대부분 경계합니다. 하지만 매일 인사하고 좋은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선물도 나눠진 뒤 친한 다음에 선생님께만 특별히 좋은 물건을 드린다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짜 채널도 똑같습니다. 영상 몇 편으로 친숙함을 만들고 유명인의 얼굴로 권위를 빌리고 댓글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보여준 다음 마지막에 돈이 되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기의 핵심은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서에 있습니다. 건강 관련 가짜 영상에 자주 쓰는 말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약회사가 숨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 곧 삭제됩니다. 지금 공유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합니다. 이런 말은 시청자를 비밀을 먼저 알게 된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다른 의사나 공식 기관의 설명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주장을 믿게 하려고 모든 전문가는 거짓말쟁이로 물어보친다면 그때는 내용을 믿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또 100%, 완치, 부작용 없음 등 모든 사람에게 효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도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은 몸의 나이, 질환, 목욕약, 생활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 의료진은 대개 조건과 예의를 설명하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사기성 영상은 복잡한 현실을 지우고 하나의 음식이나 행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설명이 너무 간단하고 확실해서 오히려 듣기 좋다면 그 점을 의심해야 합니다. 원고에 나오는 가짜 채널은 심장마비, 췌장암, 당뇨, 혈관, 뇌졸중처럼 어르신들이 특히 걱정하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주제들은 누구나 불안해하지 않고 혹시 나에게도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기꾼은 검색량이 많은 병명과 공포를 자극하는 제목을 조합합니다. 예를 들어 손톱에 이선이 있으면 암, 새벽 3시에 깨어있으면 간이 망가진 신호, 병기 물내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같은 제목을 일상적인 현상과 심각한 병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몸의 변화를 무섭게 바라보게 됩니다. 의학 정보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손톱의 변화와 피로, 소화불량, 체중 변화 같은 증상은 여러 원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검사가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영상은 이 증상을 이건 병이라고 단순하게 연결해 공포를 키웁니다. 시청자가 불안해하면 영상 끝에 움직이는 제품이나 상담 서비스가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문제를 과장한 뒤 자신이 파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영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불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비싼 기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초, 해외 배송 제품을 주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분이라고 하지만 상담원이 효과를 보려면 6달은 드셔야 한다. 가족 것도 함께 사야 할인된다라고 설득하면서 금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이미 포장을 쳤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제품은 먹고 이상이 생겨도 판매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지연입니다. 가짜 영상의 병원 치료는 필요 없다. 약을 끊어야 목이 회복된다. 라고 주장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항응고제 같은 갑자기 중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약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영상 속 사람이 아무리 의사처럼 보이고 유명한 의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도 우리 개인의 처방을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약을 끊거나 용량을 바꾸라는 것은 영상을 저장해 두고 진료 때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무료 건강상담, 증상 체크, 정부 지원 대상 확인 같은 버튼을 누르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복용약, 계좌 정보까지 입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다른 사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우리가 어떤 병을 걱정하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가족과 신뢰가 어떤지 알게 되면 더 그럴듯하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지난번 혈압 상담 신청하셨지요? 라고 시작하면은 우리는 실제 상담기관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와 금전 사기로의 연결입니다. 건강 영상으로 신뢰를 얻은 채널이 어느 날 교수님이 추천하는 바이오 사업,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기술 투자, 병원 관계자만 아는 비공개 주식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투자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도 이미 익숙한 얼굴이 말하면 권위에부터 옮겨붙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주고 더 큰 돈을 넣게 해서 출금을 막게 하는 방법식도 있습니다. 가짜 영상은 신뢰 영상의 첫 단추일 뿐이고 실제 사기는 별도의 앱과 상담방에서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의 갈등입니다. 부모님이 있는 영상을 자녀가 가짜라고 말하면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냐는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는 급한 마음에 그걸 왜 믿었어라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본 분은 다음부터 숨기게 됩니다. 사기꾼은 이 숨김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알지 못할 때 돈을 더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영상을 발견했을 때는 잘잘못을 따르기보다는 이건 누구라도 속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었다. 같이 확인해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가짜 채널이 신고를 받고 사라져도 비슷한 채널이 생기는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의 띄어쓰기를 바꾸고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계정을 새로 만들면 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조언이 사라지면 이국종 건강교실, 명의건강법, 국민의사 건강강좌처럼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채널이 없어졌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공식 채널을 확인하는 습관을 배우는 것이 오래갑니다. 공식 채널을 확인할 때는 먼저 그 인물이 소속기관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병원, 대학, 방송사,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공식 유튜브의 사회관계망,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이름만 검색하면 가짜 채널도 함께 나오므로 검색 채널의 첫 번째에 뜬다고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채널 소개란에 소속 기관의 정확한 주소가 있는지, 과거 영상이 오랫동안 쌓여있는지, 다른 공식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 개설 시기와 영상 목록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유명한 전문가가 오랫동안 활동해왔다면 공식 채널에는 강연, 인터뷰, 행사 영상 등 다양한 기록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채널이 며칠 전에 만들어졌고 비슷한 얼굴과 비슷한 제목의 영상 수만 수십 개 올라와 있다면 이거 모두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하루에 10편, 20편씩 영상이 올라오고 모두 긴급, 충격, 절대로 먹지 마세요라는 정보가 가득하다면 정보 제공보다는 조회수와 유입을 노린 채널일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의 링크도 보셔야 합니다. 공식 병원이나 기관 주소가 아니라 낯선 쇼핑몰, 숫자와 영문이 섞인 주소, 단체 채팅방, 개인 메시지 상담 같은 것이 연결된다면 조심하세요. 주소를 눌러야만 내용을 볼 수 있다거나 앱을 따로 설치하라고 하면 즉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특히 휴대폰에 알 수 없는 출처에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요구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건강정보 영상이 시청자 휴대폰에 별도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그런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볼 때도 숫자만 믿지 마세요. 숫자는 채널의 인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진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통해 빠르게 노출할 수 있고 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사람이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공식 기관, 여러 신뢰를 할 만한 언론 기관에서 의료 전문가의 안내와 일치하는 것이냐에 따라입니다. 하나의 영상이 100만 번 재생이 됐더라도 근거가 없으면 잘못된 정보일 수 있고 조회수가 적더라도 공식 기관의 안내라면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는 유명인의 얼굴이 상품처럼 도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기꾼은 그 사람의 얼굴과 명성을 허락 없이 가져다 씁니다.
유명인은 얼굴이 알려져 있을수록 공격받기 쉽고 일반인은 그 얼굴을 잘 알수록 더 쉽게 믿습니다. 피해자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얼굴을 도용당한 유명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가짜 채널을 발견하면 나만 보면 안 되지 하고 지나치기보단 신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신고할 때는 영상이나 채널 옆에 점 3개를 누르고 신고를 선택한 다음 사기 오해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콘텐츠와 가까운 항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신고했다가 해서 바로 삭제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신고와 검토가 쌓이면 플랫폼이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외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뜬다면 유튜브 공식 화면인지 확인하세요. 신고를 빙자한 다른 페이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단체방에 잘못된 영상이 발견됐을 때는 영상만 삭제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 공식 채널에는 이 영상이 없고 설명란에는 건강식품 판매로 봐도 연결돼서 가짜일 확률이 커요. 이렇게 근거를 말하면 다른 가족들도 배우게 됩니다. 가짜야 보지 마라고 하면 다음에는 비슷한 영상을 만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방을 알려주는 것보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 영상을 공유한 분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마세요. 또 이런 걸 보내네? 왜 맨날 속아?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다음부터 의심스러운 영상을 혼자 보게 됩니다. 대신 요즘 얼굴과 목소리가 똑같이 만들어서 나도 헷갈렸어. 같은 공식 채널을 찾아보자. 가족과 함께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술보다 관계가 더 강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짜 채널은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을 문으로 열고 병명과 숫자로 분할을 키웁니다. 조회수와 댓글로 신뢰를 만들고 상품 링크로 우리를 밖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식품 구매, 개인정보 입력, 앱 설치, 투자 성취금 같은 송금 행동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진짜일지 판단하는 것은 얼굴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것인가, 오늘만 하라고 재촉하는 것인가, 외부 링크 타고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 돈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짜 영상을 한 편 본 것은 자체는 피해가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약을 끊거나 돈을 보내서 그 순간부터 피해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의심스러울 때는 멈추기만 해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가짜라는 증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확인하지 않았다고 이유만으로 돈과 건강에 대한 행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 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딥페이크란 말은 들리기 어렵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컴퓨터가 많은 얼굴과 목소리, 자료를 보고 특정을 배우고 새로운 말과 합성을 해서 표정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 사이에 사기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얼굴을 만드는 기술과 사람을 속이는 심리 기술이 결합됐을 때 위험이 커집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은 자주 표적이 되는지,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전화와 문자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가짜 채널의 이름을 보면 아주 작은 차이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공식 이름과 똑같아 보이지만 띄어쓰기가 다르거나 이름 뒤에 TV, 공식, 건강, 조언을 붙입니다. 영어 철자 한 글자를 바꾸는데 1 알파벳처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이 작은 휴대폰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은 눈으로만 비교하기보다 공식 채널 홈페이지를 연결된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완전합니다. 프로필 사진도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닙니다. 유명인의 사진은 실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공식 채널이라고 크게 적어놓는 일도 가능합니다. 가짜 명함 정부 인증이라고 썼다가는 진짜가 우리가 안 되듯이 한 계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계정을 동시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가짜 채널은 이렇게 썸네일만 바꿔서 올리고 여러 채널을 올리기 때문에 한 채널이 신고되면 다른 채널로 시청자를 옮깁니다. 영상 설명란에 상단 번호와 링크를 갖고 이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인정한 정보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 업로드 속도도 살펴보세요. 한 명의 의사가 직접 촬영하고 내용을 검토한다면 하루에 수십 편씩 긴 영상을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채널이 있습니다. 목소리와 화면은 비슷한데 병명만 바뀌고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썸네일도 유명인의 표정이나 지나치게 놀라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빨간 화살표가 동그라미 가득한 경우에는 주의하세요. 물론 정상 채널도 눈에 띄게 썸네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완치, 절대, 중격, 충국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매 영상 공포를 극대화한다면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클릭을 우선하는 가짜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린다. 다시 5번째 음식은 반드시 기억해라. 며 결론을 뒤로 미룹니다. 시청자들이 길어지면 추천에 유리하고 그동안 제품 광고와 상품 변호사를 여러 번 만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의료 정보라면 핵심 근거와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지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비밀처럼 아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또 사기성 채널은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에서 논문 출처가 어디인가요? 고수님 소속 병원 채널이 맞나요? 제품 성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도 답이 없고 칭찬 댓글에만 하트 수를 누를 수 있었습니다. 비판에서 댓글이 빠르게 사라지니 댓글 기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질문을 두고 칭찬만 남기는 채널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무료 상담이라는 말도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통화는 무료지만 이후 검사비, 가입비, 배송비, 투자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지금 우리의 병력과 재산 상황을 물어본 뒤 맞춤형으로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 가족이 반대해도 부모님 건강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족과 분리하면서 통화를 즉시 끝내세요. 이런 채널을 발견했을 때 직접 상대하라고 설득하라고 하지 말고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우리의 계정을 확인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신고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조용히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댓글로 경고를 남기더라도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적지 마세요. 결국 가짜 채널의 힘은 얼굴이 아니라 흐름에서 나옵니다. 아는 얼굴을 비춰 세우고 무서운 병명으로 불안을 키우고 댓글로 안심시키고 비밀 정보 단계를 특별한 걸 안겨주고 마지막에 링크와 상담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단계를 기억하면 새로운 가짜 채널을 만들어도 구조가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채널에 표시된 구독자 수가 많은데 영상 댓글이 지나치게 적거나 반대로 새로운 채널인데 비슷한 칭찬 댓글이 짧은 시간에 몰려있다고 하면 숫자의 균형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조작이라도 단정할 수 없지만 채널의 성장 과정과 자연스러운지 생각해 볼 단서가 됩니다. 영상의 채널과 여러 요소가 함께 어색할수록 출처의 확인이 필요성이 커집니다. 뉴스 방송처럼 꾸미는 영상도 원본 방송을 찾아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방송국에서는 이름과 날씨, 자막의 핵심 등 문장을 입력하다면 실제 보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석에 로고가 박혀 있다고 그 방송국이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진짜 뉴스의 일부와 가져와서 다른 광고와 이어붙이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가짜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기꾼이 시니어를 겨냥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딥은 인공지능이 많은 생각을 깊게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고 페이크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컴퓨터가 어떤 표정의 말을 만들어내는지 하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오래 붙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얼굴을 움직이고 말까지 하는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수법이 발전한 것입니다. 유명인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습니다. 방송 인터뷰, 강연 영상, 뉴스, 화면, 행사, 사진, 짧은 영상, 음성 녹음이 수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이 자료를 모아 인공지능에 보여줍니다. 컴퓨터는 그 사람의 얼굴과 눈과 모양 그런 것들을 확인한 뒤 고개 들리는 습관, 말할 때의 속도와 높이 이런 것들을 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오랫동안 모호한 자료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비교적 짧은 영상만으로도 비슷한 목소리를 만드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공개된 방송 영상이나 가족이 올린 사회 관계망에서 영상에서 목소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엄마 나야 라고 말하면 몇 초짜리 음성을 듣고 실제 전화해서 다른 사람이 이어 말하거나 미리 만든 문장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 품질이 나쁘지 않거나 상대가 약간 울먹이면 어색함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닮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 합성은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실제 말하는 영상 위에 유명인의 얼굴만 비춰서 씌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장의 사진을 움직이게 만들어 어, 전혀 다른 영상이 되게끔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 기술만으로는 사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 윤세원을 믿기인 것이고, 딥은 인공지능이 많은 자료를 쉽게 학습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고, 페이크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많이 듣고 들은 다음 그 사람이 실제 하지만 않은 말과 표정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오래 붙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얼굴을 움직이고 하는 말까지 가짜를 만드는 단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유명인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습니다. 방송 인터뷰, 강연 영상, 뉴스 화면, 행사 시간, 짧은 영상, 음성 녹음이 수년간 쌓여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이 자료를 모아 인공지능에게 보여줍니다. 컴퓨터는 그 사람의 얼굴 모양, 눈가 모양, 눈에 얼굴 뒤에 생기는 주름, 고개를 돌리는 습관, 말할 때의 속도와 높낮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입력하면 비슷한 목소리로 읽고 얼굴이 그에 맞춰 움직이도록 말합니다. 실제 인물이 촬영장에 오지 않아도 새로운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오랫동안 녹음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비교적 짧은 음성만으로도 목소리를 비슷하게 만드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족, 가족이 올린 사회 광림한 영상에서 목소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은 엄마 나야 라는 몇 초짜리 음성을 듣고 실제 전화에서 다른 사람이 이어 말하거나 미리 만든 문장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 품질이 나쁘거나 상대가 울먹이는 면은 약간의 어색함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닮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 합성은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실제로 말하는 유명인의 얼굴에 목소리만 바꿉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한 장의 사진을 움직이게 만들어 전체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 방송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고 목소리만 바꿔 전혀 다른 내용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뉴스 진행자와 얼굴과 방송국 로고를 가져와 가짜 속보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자는 익숙한 화면을 보고 내용을 검증하기 전에 항상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가 기술만으로 사기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짜 얼굴은 멈춰 세우는 믿기고 진짜는 사기당한 그 다음 대화에서 진행됩니다. 영상은 유명인이 추천한다, 믿음을 만들고 상담원은 당신만 선정됐다, 친밀감을 만들어 가짜 앱은 수익이 난 것처럼 그 숫자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기술, 심리, 전화 상담, 가짜 문서가 서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어색해 보여도 상담원의 말이 친절하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사람의 마음에서 반복되는 것, 몇 가지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권위에 대한 신뢰입니다. 의사, 교수, 방송인, 공무원, 검사, 경찰, 은행 직원까지 전문성이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는 더욱 쉽게 믿습니다. 화면 속 인물이 흰 가운을 입고 병원 배경에 앉아 있거나 정장을 입고 뉴스 자막을 함께 등장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점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요를 누른 댓글에는 우리가 언제나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식당 앞에 있으면 길면 맛집이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댓글 작성자의 계정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거나 문장이 지나치게 똑같거나 모두가 칭찬만 하는 질문이 없는 그런 곳이라면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댓글만으로는 진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니 다른 장소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희속성과 긴급성입니다. 오늘까지만, 100명만, 지금 놓치면 평생 후에, 영상이고 삭제라는 같은 말이 시간을 빼앗습니다. 사람은 기회를 사라진다는 느끼고 평소보다 더 빨리 결정합니다. 정상적인 병원 진료나 투어가 아니라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노후가 무너진다. 같은 말을 더 얻는 기쁨보다 사기꾼은 작은 가능성을 큰 위기처럼 포장합니다.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바로 결제하거나 송금하지 마시고 화면을 닫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친밀감입니다. 시니어 영상은 아버님, 어머님, 우리 어르신들, 제가 같은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처럼 다정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뜻한 말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정함 뒤에 개인정보, 연락처, 구매, 송금 이런 활동에 요구가 붙는 경우입니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거칠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안부를 묻고 건강을 생각하는 척하며 말벗이 되어주며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사람일수록 그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 부탁하시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시니어가 자주 표적이 되는지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경험이 많고 사람들 보는 눈도 깊습니다. 다만 디지털 환경 속에 규칙이 너무 빠르고 사기꾼이 시니어의 관심사인 습관에 접근을 할 경우 집중적으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연금, 정부, 지원, 상속, 자녀 문제처럼 절실한 주제를 사용하고 문자와 유튜브로 쓰는 것은 어렵다는 걸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세대는 얼굴과 목소리를 강한 증거로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자식 목소리 들으면 자식이 맞았고 텔레비전에 의사가 나오면 그 의사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증거가 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족함이 아니라 기술과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많이 많아지면서 횡단보도 규칙을 배웠듯이 이제는 얼굴과 복제되는 시대에는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 규칙 중 하나가 경로를 받고 확인하기입니다. 영상에서 상담 전화가 나오면 그 번호를 바로 전화하지 말고 해당 병원이나 기관의 공식 대표와 번호를 찾아보세요. 가족이 낯선 번호로 전화해 돈을 요구하면 통화를 끊고 휴대폰 안에 저장된 원래 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은행에 연락해 보세요. 사기꾼이 만든 높은 늪에서 다른 길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내용과 행동을 분리하기입니다. 영상 속 내용이 딱 맞거나 아직 판단하기 못했더라도 보내지 않고 앱을 설치하지 않고 약을 있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으면 행동은 보류하시면 됩니다. 특히 송금, 신분증 촬영, 원격 제어 앱 설치 같이 이런 것들은 이런 요구가 나오면 확인보다 거절하고 나오세요. 딥페이크 사기는 영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첫째, 음성 사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의 대표 목소리를 흉내내 돈을 요구합니다. 둘째, 통화 사기가 있습니다. 짧은 영상, 클립을 실시간처럼 보여주거나 얼굴을 바꾸는 기술을 이용해 본인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사진 합성이 있습니다. 유명인과 함께 찍은 것처럼 만든 사진이나 가짜 신분증, 가짜 네덜란드에서 사온 가짜, 가짜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로맨스 사기와 결합된 형태입니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어느 날 영상통화를 하면 자신이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화면에 녹화된 영상이나 합성 영상일 수 있습니다. 이후 병원비, 항공료, 통관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상대가 오랜 시간 친절했다고 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만 만난 사람이 돈을 요구하면 관계의 깊이와 상관없이 모두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섯째는 공공기관 사진입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이용을 전부 지원금, 환급, 특별금 안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가짜 사이트로 이동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합니다. 진짜 지원 제도 시도는 보통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링크를 그대로 누르지 마시고 포털 기관의 이름을 검색해서 직접 들어가세요. 일곱째, 회사의 자영업자를 노리는 사기입니다. 대표나 거래처 담당자의 목소리를 흉내내 내가 지금 계약금이 급하니 지금 송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평소 거래하던 계좌를 알려주거나 보안의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말하지 않으려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회사에서 금액이 큰 금액일수록 두 사람 이상이 확인하고 기존 연락처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원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무서운 점은 또 다른 영상이 다른 사람 앞에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기꾼은 직접 보내면 의심할 수 있지만 친한 친구나 가족이 좋은 정보라고 보내면 경계가 낮습니다. 공유된 사진이 있는 것도 몰랐고 믿을만한 영상과 믿지 못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보냈어도 건강과 돈에 대한 내용은 출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기 쉬운 구간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 결과를 기다릴 때, 가족이 함께 입원했을 때, 투자 손실도 마음이 급할 때, 대출 만기가 다가올 때,
혼자 늦은 밤에 영상을 볼 때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이러한 성향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영상이 뿌려져 누군가는 뭐, 불안한 순간에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음,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급한 날에 오는 결정을 다음 날로 미루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3분 멈춤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나 전화가 든 전강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행동하지 않고 최소 3분 동안 손에서 떼는 겁니다. 그동안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누가 말하고 있는가? 어디서 확인하고 있는가? 지금 또 꼭 해야 하는 거지? 건가? 3분은 짧지만 사기꾼이 만든 감정의 속도를 늦추기에는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를 정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끼리 안전암호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 급한 돈을 요구할 때 반드시 말아야 하는 짧은 문장이나 질문을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미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피하세요. 사회공개망에 공개된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암호도 가끔 권하고 문자로 적어두기보다는 직접 알려주는 편이 편합니다. 영상 속 유명인이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검색 문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그 영상 제목을 그대로 검색하거나 하면은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국종 심장마비 20초. 이국종 공식 채널 사칭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몰랐고 검색, 검색 결과가 가짜 영상, 복제 사이트일 뿐 그 출처가 없다면 믿지 못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그 결과도 맨 위에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광고 스폰서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주소의 공식 기관의 주소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기꾼은 광고를 이용할 때 이용해 가짜 사이트로 옮기실 때에도 조금만 올리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관 이름에 철자를 넣어주시기 힘들다면 주소 확인이 어렵다면 직접 주소를 입력하기보다는 가족이나 대표 기관에 문의를 해보세요. 인공지능 기술은 좋은데, 근데도 많이 쓰입니다. 말을 잃은 환자의 목소리를 복원하거나, 교육 영상을 언어로 번역하거나, 영화 제작 등 필요한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칼이 집에 쓰일 수도 있고, 범죄에 쓰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모두 자동화한다는 것을 알고 행동 유치를 움직이면 더 현실적입니다. 또 가짜를 완벽하게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광고하는 것도 앱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앱만 설치하면 딥페이크를 100% 완벽하게 판별한다는 주장을 하며 결제를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요구한다면 이거는 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설치하기보다는 행동 중단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혹시 가짜 영상에 본인이나 가족의 얼굴이 사용됐다면 증거를 남기세요. 여기까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딥페이크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술이고, 사기는 그 기술 위에 권위, 불안, 긴급성, 친밀감 등을 붙여 우리의 감정에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상을 하지만 보지 않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비밀, 오늘만 가족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 앱을 설치하세요. 인증번호를 말해주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진위와 상관없이 이런 거는 즉시 멈춰야 합니다. 마지막 본론에서는 실제로 영상을 보실 때 확인할 수 있는 단서와 더 많은 출처 확인 장면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내 사진이나 목소리를 가져갔다면 내 휴대폰이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 다행히 이것들은 딥페이크가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휴대폰의 계정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정보가 공개가 된 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계정된 내용을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은 공개된 정보를 서로 연결해 더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즉, 가족 사진을 자녀 앞에 놓고 샘플의 분량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해서 어머니 제주도 그 뒤로 다녀온 지 잘 지내셨어요? 라는 것처럼 낯선 사람도 아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정보는 별것 아닌 것처럼 같이 보여도 모이면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사실처럼 느끼는 영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진 영상도 추천을 해서 화면이 계속 반복돼서 보고 여러 채널이 같은 얘기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실인가 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원본 하나가 수십 번 복제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에 더 끌리기 때문에 약을 먹었던 사람은 약 없이 먹게 낫는 법,
쓰고 싶고 투자 손실을 본 사람에게는 한 번에 회복하는 정복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사기꾼은 우리의 마음을 더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확인해 줍니다. 듣기 좋은 말일수록 오히려 더 검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딥페이크의 영상 제작자는 고도의 전문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얼굴 합성, 음성, 생성, 자막, 영상 편집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확인해보고 개인이 대응 원칙을 잘 갖춰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짜를 탐지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연구기관은 합성 음성, 음성 특징, 원본 정보 등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지 기술과 생성 기술은 서로 상용성이 떨어지고 탐지 결과도 틀릴 수가 있어 이 기술 도구는 참고하되 최종 행동은 공식 출처와 안전 절차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기 과정은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영상 시청, 둘째는 무료 상담, 셋째는 메신저 친구, 넷째는 소액 결제, 다섯 번째는 큰 금액,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가 작아 보여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보를 주고 떠나보면 상당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플랫폼에 계신 계정 사칭을 빠르게 정리하고 유명인은 공식 채널을 분명히 안내하며 어르신은 악기를 연주한 것도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개인, 가족, 기관의 여러 개 방어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책임을 돌려서는 문제를 막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방법은 단지 딥페이크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가짜 문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건강식품, 과장 광고 등 정부에서 사칭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한 번 더 익혀주시면 여러 종류의 사기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건강 관련 정보가 얘기가 나오면 건강 관련 식품으로, 돈 걱정을 하면 자녀 걱정을 하면 가족 사칭으로 변화를 바꿉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화면 속 여러 번 보았다고 신원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같은 화면과 음성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도용한 신분증과 함께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신뢰는 영상 통화 횟수가 아니라 실제 재간 기간, 대만, 가능한 연락처를 모두 기록에 쌓아야 됩니다. 특히 돈이 들어온 순간보다는 이런 검토 결과를 설비 수소미를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가짜 영상을 어떻게 의심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소리와 입술 모양을 살펴보세요. 사람이 말할 때 입술이 볼 근육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가짜 영상은 소리가 먼저 나오고 입이 늦게 나오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소리가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는 아닙니다. 인터넷 영상이 느리거나 영상이 압축이 안 되거나 외국에서 더빙한 경우 인스타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소리의 호흡과 감정을 들여보세요. 진짜 사람은 긴 문장을 말할 때 숨을 한번 쉬고 중요한 부분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또박또박 이야기하는데 감정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내용으로 말하는데 목소리가 지나치게 평온하거나 문장 사이에 흐름이 없다면 이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상의 날짜와 맥락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래된 인터뷰 일자를 잘라 현재 발언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 설명란과 링크의 목적에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정보 영상이라면 병원 기관이나 공공기관 자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제품 구매를 위한 가입 상담반, 낙선 투자자, 원격 제어 앱 설치로 설치하다 보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결제나 송금이 멈춰진 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행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기 가능성이 높은 요구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돈 모라, 인증내를 보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멈춤 확인 단계로 해서 세 가지 단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를 배운 것 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입과 소리, 눈과 시선, 목소리와 호흡, 얼굴 경계, 빛과 피부, 손과 몸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채널 개설 시기, 공식 홈페이지 연결, 원본 영상, 설명 링크 요구하는 행동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돈, 약, 정보와 관련된 행동은 바로 멈추시고 다른 경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유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도 말투가 이상하다. 너무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재촉하지라는 느낌이 들면 행동을 멈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가지셔야 될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화면 속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믿음직해 보여도 한 번은 멈춰서 의심해야 하고 확인하고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 이거 하나만 몸에매도 여러분은 교묘한 가짜에도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짜를 눈으로 구별하는 6가지 방법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은 한 번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해보면 참 쓸쓸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람을 믿고 어른을 공경하고 전문가를 믿고 살아왔는데 누군가는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속지 않고 한 번은 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